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에는 크게 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3 그리고 대함 순항미사일인 해성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무3에는 또 A, B, C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해성도 1, 2, 3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성을 보통 이제 해성하면 혜성 그 우주의 그 헨리의 성 같은 거 그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발음이 중요합니다. 혜성이 아니고 해성입니다. 해성. 해성 바다 해자 별 성자 써서 바다의 별 뭐 이런 뜻이겠죠. 해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한국의 순항 미사일들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순항 미사일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너무 정보가 없어서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거랑 한국의 순항미사일이 북한 순항미사일보다는 개발 시점이 더 빠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미사일 지침 때문에.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려우니까 대신 순항미사일 개발에 초반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이 더 이제 빨리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좀 비교가 돼요.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탄도미사일 개발을 먼저 했죠.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나중에 개발한 그런 순서가 좀 반대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무3 이 현무3이 순항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현무 1, 2, 뭐 4, 5 이런 거랑은 아예 다른 미사일인 거예요. 이름만 현무지 실제로 완전히 다른 그 개발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사일 자체도 완전히 다른 미사일인 거고요. 얘가 뭐 배에서도 군함에서도 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현무 3의 재원은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습니다. 길이는 6.2m, 지름은 0.53에서 0.6m 정도. 전체 무게는 1,360kg, 1톤이 넘는 거죠. 탄두 중량은 뭐 500kg인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450kg으로 좀 이제 더 작아요. 사거리는 500km, 1000km, 1500km 이렇게 A, B, C 순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정확도, 그러니까 CEP라고 하죠. 원형 공산 오차가 3m, 3m,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m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정밀한 거죠. 뭐 2m 얼마? 이 팔보다는 더 길겠군요. 아무튼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뭐 건물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도 방식은 관성 유도하고 위성 유도 기본으로 하죠. 거기에 지형 대조 유도하고 적외선 영상 유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 유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터보 제트 엔진의 고체 연료 부스터. 고체 연료 부스터는 뭐냐면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때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항 미사일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가속을 시켜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순항 미사일을 활주로에서 이륙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체 연료 부스터로, 그러니까 로켓으로 그냥 얘를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로켓 이 엔진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터보제트 엔진이 돌아가면서 쭉 날아가는 그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무 3의 A, B 같은 경우는 지대지예요. 땅에서 쏴서 땅을 맞추는 거고, C 같은 경우가 이제 함대지 혹은 잠대지. 그러니까 배에서 쏘거나 잠수함에서 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전 배치를 2006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이제 A, B, C 순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2006년에 실전 배치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빠른 거죠. 북한에 비하면. 자, 현무3 순항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LIG 넥스원이 생산을 합니다. 이게 사거리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사거리가 이제 500, 1000, 1500km, 1500km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긴 거죠. 사거리가. 이런 게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보유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장거리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원을 보면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실제 생긴 걸 봐도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현무3 미사일도 사진이 그렇게 아주 선명한 사진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주 흐릿한 사진밖에 없는데 그걸 봐도 대충 보면은 토마호크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마호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토마호크의 2배가 됩니다. 4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비싸지? 원래 미국 무기가 비싸고 한국 무기는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마호크는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현무3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 수천 개, 수만 발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비용은 뭐 똑같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시험이나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전에서도 이걸 막 맘 놓고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 전쟁 나면 지금 뭐 돈이 아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러시아가 미사일이 많이 있지만 막 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한 발 한 발이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막 쏘면은 안 되죠. 못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항 미사일은 있는데 이걸 많이 쏴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많이 쏴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결함이 있어도 그게 발견이 안 된단 말이죠.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발 쏴봐야 이런저런 결함들이 발견이 돼서 이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사일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더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순항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순항 미사일보다는 오히려 유도 폭탄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유도 폭탄이 사실 순항 미사일과 거의 유사한 효과, 성능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항 미사일을 아까워서 그냥 아껴두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라고 보여만 주지 실제로 쓰지는 않고 유도 폭탄을 더 즐겨 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해성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성 이것도 사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이 해성 맞냐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뭐 군에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성이 맞는지 심지어는 뭐 외국의 연구소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외국에서 이게 해성이다라고 막 그 공개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해성 맞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구한 사진을 보면은 그 CSIS에서 해성 1, 2, 3 사진을 다 공개를 했는데 1하고 2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동일한 사진을 색깔만 다른데 잘못 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3 같은 경우는 이게 현무3C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생긴 게. 그래서 이거 혹시 헷갈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 해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엇갈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군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성 2를 개량한 해룡이 있는데 이게 해성 2다 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 해룡하고 해성 2는 별개의 미사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전혀 다른 미사일이라고 일단 좀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해성 3하고 현무 3이 같은 미사일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 사진 공개된 사진을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이 사진이 해성 3을 제대로 찍은 사진인지가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해성 3이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은 해성 3이 러시아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P-800 야혼트의 기술을 도입했다. 뭐 이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으면 해성 3도 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니겠느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면 당연히 램제트 엔진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해성 3 외형을 보면은 그냥 토마호크랑 거의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램제트 엔진은 이 생긴 것 자체가 완전히 독특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야혼트 사진을 놓고 보면은 그 앞부분이 옛날에 그 뭡니까 미국이 초기에 나온 미국이 보면은 그 비행기 앞머리가 구멍이 뽕 뚫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램제트 엔진 특징인데 저 앞머리로 공기를 쭉 빨아들여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그 연소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야혼트가 다른 미사일들과 생김새의 구분이 확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성 3의 외형은 이렇게 전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램제트 엔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램제트 엔진을 쓰지 않으니까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모양만 보면은 야혼트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함 순항 미사일인 이 칼리브르와 유사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칼리브르도 모양을 보면은 뭐 저기 토마호크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이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그 러시아 미사일 칼리브르의 기술을 도입했다 한 게 잘못 알려졌거나 아니면 야혼트 기술을 도입한 미사일은 따로 또 있는데 그게 해성 3으로 잘못 알려졌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이 근데 이제 또 뜬금없이 왜 러시아 미사일 기술이 도입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 불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95년부터 러시아에 여러 무기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무기 기술도 도입을 하고 그 중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 무기 기술을 많이 좀 습득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은 오히려 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기술 이전 이런 거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해성 1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대함 순항 미사일 그 KH-35 우란이라고 있는데 이 미사일의 엔진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터보팬 엔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 전투기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터보팬 엔진이잖아요. 이걸 처음 만든 게 해성 1이었다는 거죠. 해성 1을 처음 실전 배치한 게 2005년이니까 사실 21세기 들어서 한국이 터보팬 엔진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성 1, 2, 3에 대한 재원도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것도 사실 이제 정확한 정보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재승명조차 공개가 안 돼 있는 아주 완전히 베일에 쌓인 무기예요. 자, 길이가 5.46 혹은 5.5m 뭐 이렇게 나옵니다. 5.5m면은 아까 그 현무 3에 비하면 좀 짧은 편이죠. 한 6, 70cm 정도 짧은 그런 편이네요. 지름이 0.34, 0.45m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현무보다는 더 작은 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게는 718k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무게가 공개됐을 리가 없는데 이것은 뭐 출처 불명입니다. 탄두 무게가 220kg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 무게도 확실히 더 작죠. 현무에 비해서. 사거리는 근데 이게 좀 확인이 안 돼요. 해성 1 같은 경우는 150에서 250km 그러니까 단거리죠. 해성 2 같은 경우는 500에서 1500km. 이건 너무 500하고 1500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해성 3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km라고 하는데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속도 같은 경우가 0.851, 2.5라고 하는데 해성 3을 2.5라고 잡은 거는 아마도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전 배치를 보면은 2005년, 2016년, 2013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아니 해성 3이 어떻게 해성 2보다 더 빨리 실전 배치가 됐지? 그래서 이 정보 자체가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저기서 말하는 정보가 다 제각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해성 순항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추락 사고가 세 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2016년 5월 26일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요. 2016년 6월에 또
이 발사관 결함으로 16초 만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고 2018년 5월 30일에도 35초 만에 추락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왜 뭐 추락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현무 3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서 운용을 하는데, 해성은 당연히 배나 잠수함에서 쏘기 때문에 해군이 운영한다, 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실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별로 말씀드린 게 없네요.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더 일찍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정보가 더 많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것 좀 연구해가지고 공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국가 기밀이다 보니까 군사 기밀은 또 함부로 막 공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상대국에서 그런 정보를 알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무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아쉽죠.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안 돼서 이게 뭔 실제 작동하는 무기 맞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